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책 읽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책을 읽으면 뭔가 그것을 읽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영혼이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영혼이 느끼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느껴집니다. 느낌이 떠오른다고 볼 수도 있고, 느낌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느낌이라는 것은 영혼에서 생겨서 느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이거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쓸 일이 없구나, 안 읽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치워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까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미래에 이게 뭔가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이것이 언젠가 나에게 쓰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영혼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읽어봤는데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쓰여입니다. 그걸 신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제가 직접 느껴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그것이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것을 영혼이 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읽으면은 의미가 분명히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읽으면 기억이 오래 가는 것이죠. 이건 나에게 미래에 쓰일 것이니까 나는 이것을 좋아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 더 잘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의 나름의 독서법이라면 독서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돼서 읽다 보면 나에게 필요 없는 정보와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영혼으로 그걸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쓸 일이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치워두고,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책을 읽어야 하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읽다가 내가 그 전에 우리가 책을 먼저 검색을 하죠. 도서관에서 책을 검색을 해봅니다. 근데 제목만 봐도 이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정보다 라는 것을 파악을 영혼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야를 내가 찾아보면은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든지, 아니면 그건 잘 몰라도 느껴지는 것이 있으니까 이건 느껴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정보들은 읽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읽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야의 서적들을 도서관에서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쭉 필요한 것만 읽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서관에 가보면 서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계속 글만 계속 읽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고민이 처음에는 되었었죠. 책을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어떤 걸 읽어야 될까 잘 모르겠어. 책들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확인을 하나?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영혼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글들을 읽고, 책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책이 뭔가 있겠다. 그럼 이제 그걸 찾아서 쭉 봅니다. 그래서 역시나 보면 있구나 뭔가가 하면 그것들을 더 집중해서 읽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정말로 그것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다 기억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안 써도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름의 제가 노하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을 잘 아신다고 하면 나는 지금 학부생으로서 지금 어떠한 과에 나왔고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평생을 그것을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 분야의 책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은 다른 사람들도 요새는 책을 많이 읽지 않으십니까? 도서관도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도서관이 많이 생겼으니까 가서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 중에서 이런 책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 감각 직감이라고 표현하죠. 직감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여러분께서 잘 알아보셔서 여러분도 그 자질을 키우셔서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우리는 의식이 어느 정도 선에서 발전이 정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완벽하지 않은 존재로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 살지만 의식은 무한히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장을 많이 한들 문제가 없는 상황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환상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죠. 저도 어느 정도의 의식까지는 우리가 다 환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용도 사실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것을 정확하게 다 알게 되면 그것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환상을 체험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욕망의 길이 있고 진실의 길이 있습니다. 진실의 길은 우리가 욕망의 길이라고 보는 것과는 물과 기름처럼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것을 중시를 했기 때문에 욕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서 환상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욕망의 길이 좋아 보여도 실은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다라는 것이죠. 그건 그때는 뭘 느끼겠습니까? 허무함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팩트라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팩트가 중요하다는 TV를 켜면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한동안 듣던 이야기였습니까? 그 팩트라는 것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팩트라는 것도 중요한데 욕망도 중요하다. 이러면 두 길을 우리가 다 가야 되는데 우리는 두 길을 가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욕망의 길을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해도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그 욕망을 이겨내고, 즉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이겨낸 상태에서 나는 진실을 전달하겠어 하면 이제 진실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욕망의 길을 우리가 이기게끔 해버리면 내가 팩트를 전달해야 돼 라는 생각이 무너지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높은 의식에서 그렇다기보다는 미성숙한 때에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면아이라는 개념을 영성 분야에서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면아이로서 우리는 배워가면서 사는 것이 대부분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내면아이에서 아이가 아닌 내면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낮은 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인생은 그렇게 불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공평하지는 않다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곳이 사실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환상과 수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더 성숙해지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좌절만 하는 것도 적당한 그 중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극단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구는 힘든 곳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나쁜 것이 있었으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편향되지 않고 균형된 시각을 갖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좋게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왔던 것이죠. 신문 같은 것을 봐도 균형된 시각, 균형 잡힌 시각을 중요하게 생각했듯이 우리의 인생을 나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냥 힘든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렇게 극단적인 뭔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중도적인, 즉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중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좋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